자, 347번. 세타랑 5세타의 동경이 원점 대칭이래. 그리고 세타는 그냥 아무데나 그리면 되겠네.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뭐 그냥 편하게 1사분면을 하자. 자, 세타의 동경이 뭐 요렇게 있었어. 그러면 5세타의 동경은 원점 대칭이랬으니까 얘랑 반대편에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5세타는 이만큼. 이제 그럼 어차피 결론은 두 개를 더할까 뺄까잖아? 더할래 뺄래? 빼야지. 그래서 둘을 빼면 뭐 남는데? 응? 정확히.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고 180도 남았다. 각도는 뭐 쓰긴 해야 되지만 생략할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세타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다 구해야겠네. 자, 일단 4로 나눠주면 세타는 90n 플러스 45. n에다가 정수니까 아무거나 넣어서 범위 안에 있는 360도까지 아무거나 다 구하면 되겠네. 그럼 n이 0이면 45도. n이 1이면 이제 90도씩 더하면 되지. 그래서 어차피 더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자. 45에다 90 더한 거, 45도에다가 180도 더한 거, 45도에다가 270도 더한 거. 360은 못 더하지. 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오겠다. 요거 4개 다 더하면 정답. 그래서 정답이 720도라고 해도 좋고 4파이라고 해도 좋고 뭐가 됐든. 됐지? 자, 다음 349번. 세타랑 3세타가 Y축 대칭이다. 다음 세타의 범위가 1사분면에 있다네. 그럼 세타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쳐볼까? 그러면 3세타가 Y축 대칭이다. 그럼 Y축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해서 이만큼이 3세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2개 더 할까 뺄까? 그치, 더해야지. 잘하네. 그래서 2를 더한 4세타가 뭐 남는데? 오케이. 이렇게 됐다. 구하라는 게 뭐니?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일단 세타를 구합시다. 4로 나눠주면 세타는 90n 플러스 45가 되고 n에다가 수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세타는 90도보다 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얘는 n이 0일 때 세타가 45도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끝. 간단. 이해되지? 다음 350번. 세타랑 6세타가 y는 x 대칭이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y는 x를 먼저 그려놓자. 자, 근데 세타랑 6세타가 대칭이고 세타는 1사분면각이래. 그럼 뭐 세타가 이렇게 있다 쳐자. 그러면 몇 세타? 6세타? 6세타의 동경은 뭐 이렇게 있겠지. 해서 이만큼이 6세타. 이렇게 되겠다. 또 넣어줘. 또. 자,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둘을 더하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일 테니까. 그래서 둘을 더한 7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고 90도가 남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세타는 7분의 360n 플러스 90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모든 세타의 합이고 세타는 90도를 넘으면 안 된댔으니까 깝시다.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7분의 90 나오지.
90보다 작은 거 맞지? 다음 n에다가 1 넣으면 7분의 450 90보다 작은 거 보일 거고, 다음 2 넣어볼까? 2 넣어보면 7분의 720에다가 90 더하니까 810 나오지. 얘는 넘는다. 얘부터는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오겠다. 더하면 끝. 근데 별거 없잖아, 그치? 자, 다음 357번. 요거는 뭐 못 풀만한데, 여기에서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냥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 봅시다. 357번. 부채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채꼴 안에 작은 부채꼴 하나를 더 만들었대. 자, 이때 큰 부채꼴의 반지름을 R1,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을 R2 라고 했다. 자, 이때 지금 둘레의 길이, 색칠한 부분이 여기인데 둘레의 길이가 36 나왔대. 자, 그러면 일단 둘레 길이 구하는 식을 써보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이거랑 이거 더한 거지. 근데 얘네 둘은 같잖아. 자, 갑시다. 자, 일단 요 길이는 큰 부채꼴의 반지름에서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 빼면 되니까 R1-R2가 될 거고. 다음 큰 것부터 할까?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을 아는데 다른 거 모르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세타라고 둬야겠네. 자, 여기를 세타라고 둔다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 그냥 R1 세타가 되겠고 작은 애는 R2 세타가 되겠지 뭐. 자, 해서 둘레 길이에 대한 식을 써보니까 요거 두 배의 R1-R2 플러스 얘랑 얘 더한 건데 세타로 묶자. 세타로 묶어주면 R1 플러스 R2 이렇게 됐다. 해서 둘레에 대한 식이 하나 이렇게 나왔네. 됐고, 정리는 이따가 식 보고 생각해보자. 다음 구하라는 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네. 그럼 넓이에 대한 식도 한번 써보자. 자, 넓이는 당연히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빼면 되겠지. 자, 근데 지금 굳이 둘레를 하면서 호의 길이를 표현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는 식 중에서 두 개 중에 좀 더 편한 거 쓰자. 2분의 1 RL 쓰자. 어차피 여기서 이미 호의 길이 표현했으니까. 자, 그래서 큰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R1, 호의 길이 R1 세타. 그러니까 넓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RL 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겠지. 요게 큰 부채꼴의 넓이. 다음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뭐 구성 똑같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R2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나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당연히 얘를 이용해서. 자, 근데 이 식 좀 정리 좀 합시다. 정리하면 2분의 1 세타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R1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이니까 합차까지 가자. R1 플러스 R2 R1 마이너스 R2 이렇게까지 됐다. 요게 넓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둘레에 대한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을 어떻게든 더 간단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 식의 구성을 봤을 때 여기랑 겹치는 요소가 있지. 꽤나 있지. 더한 거, 뺀 거. 그치? 그러면 더한 쪽으로 뭘까, 뺀 쪽으로 뭘까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세타. 세타가 합이랑 붙어 있잖아. 근데 여기도 세타랑 합이랑 붙어 있잖아. 여기. 그러면 이 식에서 세타 곱하기 R1 플러스 R2 대신에 이거에 대한 식을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R1 마이너스 R2가 나겠지. 그럼 식이 조금 더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 둘레에 대한 식 정리하면
세타 곱하기 R1 플러스 R2는 36 마이너스 2배의 R1 마이너스 R2다. 그냥 이항한 거야. 둘레에 대한 식. 그러면 내 목표대로 얘를 이 자리에 넣을 수 있지. 그러면 넓이에 대한 식이 2분의 1 세타의 R1 플러스 R2 자리에 얘 들어오니까 36 마이너스 2배의 R1, R2 이렇게 들어올 거고 곱하기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얘한테 계산해주면 18 마이너스 R1, R2 곱하기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되겠다. 됐네? 이제 요소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요거는 R1 마이너스 R2를 치환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야? 18 마이너스 X랑 곱한 거지. 그지? 치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뭐야?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두 근의 정 가운데가 꼭지점이겠지. 2차식으로 본다고 써줘. 요거 R1 마이너스 R2를 치환했다 라고 본다면 18 마이너스 X의 X 이 꼴이잖아. 그러면 두 근의 사이에서 꼭지점으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정답 얘는 X가 9일 때 최대값으로 81을 갖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풀면 좋지만 이거 못 풀었다고 뭐 대세에 지장은 없어. 그래도 둘레에 대한 식, 넓이에 대한 식 요 정도는 써 내렸으면 좋겠고 그 뒤로는 뭐 풀면 좋고. 자, 됐을 것 같고 넘겨서 78, 79 질문 60번 59랑 65 59 자, 원뿔이 있는데 전개도에서 밑면의 원의 반지름은 2고 모선의 길이가 3인 건널비 구하래. 그러면 원뿔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모선이 3이라는 건 여기가 3이라는 소리고 반지름이 2랬으니까 여기가 2겠지. 이때 건널비, 즉 부채꼴의 넓이랑 원의 넓이 더하래. 이 길이 몇일까? 몇일까? 어? 4파이? 그러네. 2구나. 여기가 4파이. 그럼 부채꼴의 넓이 나왔네? 반지름과 호의 길이 나왔으니까. 부채꼴의 넓이 몇? 응? 6파이. 다음 반지름 2짜리 원의 넓이 몇 파이? 끝. 됐고요. 자, 다음 360번. 자, 360번을 보면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이 부채꼴에 반지름 위에 PQ점을 찍을 거야. 근데 P는 반지름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 다음 Q는 반지름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래. 자, 이렇게 있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다.
얘들아, 그럼 이제 요거 60도인 건 알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에 조금씩 와닿아야 돼. 왜냐면 넓이 공식 쓸 때 이게 이렇게 있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이제 슬슬 호도법이 익숙해져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호의 길이를 구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줬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줬어. 자,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 쪽으로 가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줬으니까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게 두 변과 끼인각이지. 뭐야? SAS 합동 또는 닮음에서 배웠던 그거. 그건데 지금 형식은 SAS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 SAS가 언제 쓰였어? 또 넓이 할 때 구성이었지.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변 공식이 혹시 까먹은 사람들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X다. 이게 삼각형 넓이 공식이었어. 알고 있어야 돼. 진짜 많이 쓸 거다. 자, 그러면 됐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얘가 진짜 길이가 3이고 얘가 진짜 길이가 1이 아니잖아. 그지? 비율이잖아. 그럼 표현을 해야지. 실제로 정확하게. 자,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전체를 4개로 쪼개서 3대 1이고 얘는 전체를 3개로 쪼개서 1대 2잖아. 그럼 이 비율을 동일한 비율로 만들어줘야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다른 비율이잖아. 굳이 말하자면 얘는 3A 대 A고 얘는 B 대 2B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비율을 맞춰주자. 그러면 얘는 전체를 4개로 쪼갠 거고 얘는 전체를 3개로 쪼갠 거니까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일시키자. 오케이? 그럼 12로 통일시키면 전체를 12개로 쪼갰다고 생각하자고. 얘도. 그럼 12개로 쪼갠 것 중에 3대 1이니까 이쪽의 길이는 실제로 9K라고 보고 여기는 3K라고 볼 수 있겠지. 얘도 3대 1인 거 맞잖아. 오케이? 다음 이쪽도 12개로 쪼갠 것 중에 1대 2니까 4K랑 8K라고 놓으면 딱 맞지. 그러면 이제 양쪽의 비율은 동일한 비율이지. 이렇게 맞춰주자. 요것만 하면 돼. 물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지수로 그냥 2개 미지수로 두고 해도 되는데 상관은 없네. 아니면 전체 반지 이름을 R이라고 한 다음에 뭐 얘는 4분의 3R, 얘는 뭐 4분의 R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건 뭐 취향 차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 그러면 됐네.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해보자.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S는 2분의 1 4K 9K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했더니 4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지. 9루트 3K제곱 9루트 3K제곱이 4루트 3이니까 루트 3 없애주고 9로 나누고 루트 씌우면 K는 3분의 2였네. 그럼 K가 3분의 2였으니까 반지 이름은 12K잖아? 12를 곱해주면 8이다. 반지는 8이었네. 됐니? 그럼 반지 이름이 8이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시오. 니까 간단하게 둘 곱하면 되지. 정답 3분의 8파이. 됐고 365번. 만약에 이거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그냥 이거 반지 이름이 R이니까 R을 3대 1로 나눴으니까 4분의 3R 4분의 R. 이쪽은 1대 2였으니까 3분의 R 3분의 2R 이렇게 놔도 돼. 이게 더 편하면 그렇게 해도 돼. 자, 365번은 그림이 그냥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문제지. 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 즉 반지름이 루트 13이라고 준 거고, 요 정도는 기억나겠지 당연히. 자, 이때 그 원과 x는 마이너스 3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해서 그거를 원점이랑 이어서 동경 만들었대. 이때 그럼 원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원은 안 그릴게. 자, 4분면에서 첫 번째 알파의 동경 보자. 알파의 동경은 a랑 2은 이렇게 생긴 애지. 보이지 그림?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원을 안 그리긴 했지만 a는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요 OA는 당연히 반지름 루트 13이겠지. 다음 A점에 X좌표를 줬잖아.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도 나오겠네? 2네. 괜찮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알파와 일단 알파만 보자. 이 알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구하라는 거잖아. 이게 저번 시간에 주구 장창하던 거 아니었나? X축에 수선 내려서 요 삼각형을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이 삼각형을 갖다 쓰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한 다음에 2, 4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처리.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 따져보면 여기는 3이지? 여기는 2지? 됐네? 그래서 사인 알파는 알던 대로 하면 되지. 루트 13분의 2.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3. 탄젠트 알파는 3분의 2. 근데 2, 4분면각이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 어렵나? 별거 아닌데? 생긴 것만 복잡하지. 자, 알파에 대한 각 이렇게 끝났고, 그럼 베타에 대한 각도 뭐 크게 다르겠어? 여기에서 x좌표가 똑같게 b가 있고 동경 그렸고 뭐 다르겠니? 이 삼각형에서 여기 루트 13이고 여기 2고 여기 3이고 똑같잖아. 그러면 베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똑같겠지.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겠지. 삼,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끝. 구한 거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지. 뭐 이 정도는 이제 가뿐히. 됐을까? 질문 더 있니? 없어? 없으면 넘겨서 미리 말하자면 오늘 진도는 91페이지까지. 오늘 좀 뭐 안 중요한 날이 있겠냐마는 오늘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할 거야. 자,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되거든. 자, 마지막 준비는 이제 삼각함수 관련돼서 삼각비와 관련된 식이 복잡하게 나올 때 정리하는 방법인데, 자, 너희가 미적분 2를 배우는 순간 전까지는 이 복잡한 삼각비에 대한 식을 변형하는,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1이다. 첫 번째. 무조건. 예를 들어 볼까?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제곱하면 4분의 1이네. 제곱하면 4분의 3이네. 더하면 1이지. 하나 더 해볼까? 더 특수한 애로 사인 0도는 0이지. 코사인 0도는 1이지. 제곱해서 더하면 1이지. 그래서 요거 항상 성립해. 항상. 언제나. 뭐야? 각이 같다면. 각이 다르면 안 되지, 당연히. 각이 같을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제곱의 합은 무조건 1이다. 자, 이때 표현법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자, 똑같은 사인 값을 곱했어. 그럼 이거 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인 제곱을 여기다 붙여야 돼. 또는 그냥 요렇게 쓰던가. 뭐만 안 하면 돼? 이것만 안 하면 돼. 이거는 뭔데? 세타를 제곱해서 사인 붙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집만 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내 의도대로 사인을 곱하고 싶어. 똑같은 사인을.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저거. 그래서 표현법 간략하게 보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건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 몇 개만 보자면, 자, 이 항만 할 거야. 별거 없어. 사인 제곱은 1마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지. 이항한 거야. 반대로 코사인 제곱은 1마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당연한 거고. 다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많이 쓰는 애가 이제 여기 책에서도 나올 텐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거나 뺀 값을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상상해봐. 이거 전개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지. 곱셈 공식에 의해서, 그치? 근데 방금 내가 앞에서 말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뭐야? 1이잖아. 그래서 얘가 되게 심플하게 나와. 요렇게 나와. 제곱이 사라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얘들아, 원래 우리가 특히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엄청 많이 했었잖아. 곱셈 공식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식이 있다 쳤을 때 이 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3개지. 합, 제곱의 합, 곱. 이렇게 3개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이 3개 중에 2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쪽으로 문제가 가잖아. 일반적으로. 그지? 당연한 얘기지. 근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에서는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이 얘랑 얘랑 구성은 똑같은데,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다는 구성은 똑같은데 요소가 합 또는 차, 곱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요소가 3개라서 2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물어본다면, 여기서는 하나만 줘도 나머지 하나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들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합을 알려줬어. 그 다음에 곱 구하래. 말도 안 되지. 이거 어떻게 구해? 또는 곱을 알려줬어. 합을 구하래. 말도 안 되지. 모르지. 제곱의 합이 필요하잖아. 근데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합을 알려줘서 곱 구할 수 있어. 곱을 알려줘서 합 구할 수 있어. 이 얘기야. 왜? 식이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소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 이따 문제로 많이 볼 거야, 이건.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얘를 진짜 많이 쓸 거야. 여기서 말미암아 나온 식이라는 거 이해되지? 여기가 1이 되는 거, 요거. 얘 때문에. 알겠지? 자, 요게 첫 번째 사인과 코사인의 변형식을 쓸 때 쓰는 공식이었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뀐다. 이것도 뭐 증명하자면 그냥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 굳이 증명해봤자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간단히 뭐 별것도 없어. 간단히 하자면 여기가 A, B, C,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지. 진짜로 되나 보자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지.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지. 사인 세타는 C분의 B지.
이거 번부수 계산하면 얘 나오잖아. 그냥 단순한 거야.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럼 저 공식의 의는 뭐냐? 그래서 이 식 뭐 어쩔 건데? 라고 했을 때 앞으로 너희 눈앞에 탄젠트가 보이는데 그 식을 변형해서 정리하래. 오케이? 너희 눈앞에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에 탄젠트가 들어있어. 근데 식을 정리하래. 그러면 탄젠트는 진짜 거의 대부분 99% 무조건 바꾸는 거야. 이 공식에 의해서. 탄젠트는 무조건 바꾸는 거야. 왜? 탄젠트 간의 공식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공식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너희 눈앞에 탄젠트가 나왔다? 무조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일로 가는 거야. 흐름이. 그렇게 가야 돼. 무조건. 탄젠트 가지고 하는 공식이 없어. 연산이. 그러면 탄젠트가 보이면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푸는지는 이따가 문제로 보자. 자, 내용 끝.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제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연습해야 돼. 여기는 무조건 중간고사범이다. 식 변형하는 거는 무조건 나올 거야. 자, 연습해 봅시다. 372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자, 372번에 분자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일단 이거 너희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이나 수행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평소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써도 뭐 큰 무리는 없어. 평소에는. 근데 수행이나 서술형에서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372번을 써보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분자고, 얘들아 이제 이런 게 잘 보이면 좀 편해, 삶이. 분모가 보여? 분모가 이건 거 보여? 그럼 이렇게 하자. 오케이? 어차피 식을 변형한다는 건 분수꼴이잖아, 얘들아? 분수꼴의 식을 변형한다는 건 너희가 유구하게 배웠던 두 개밖에 없어. 뭐야? 통분, 약분밖에 없어. 분수꼴이잖아. 분수꼴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 유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야? 통분 또는 약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분하기 위해서 이쪽이 더 편하거든. 그래서 분모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으로 보자. 괜찮니? 야, 그러면 이거 약분할 여지 보이지? 분자는 합차로 나뉠 거고 코사인 플러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분모에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 하나씩 날라가지. 그래서 남는 게 사인 플러스 코사인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됐지. 되니? 됐고. 다음 두 번째 1 마이너스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 보면 뭐 하라고? 무조건 바꾸라고. 탄젠트 가지고 뭐 할 거 없어. 바꾸자. 1마 코사인 분의 사인 1풀 코사인 분의 사인. 자, 번분수 계산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 분자에 코사인 곱해도 되고. 이건 뭐 너희 편할 대로. 그래서 나는 곱할게. 코사인 곱해주면 분모는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 될 거고 분자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지. 따라왔을까? 그러면 첫 번째 분수 정리한 거, 두 번째 분수 정리한 거 됐지? 근데 그들을 빼래.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분모 똑같으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분의 야 얘네 둘이 똑같잖아. 근데 빼랬지? 0이네. 정답 0. 이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너희가
연습을 해보자. 좀 귀찮겠지만 그 바로 아래 373번 해봅시다. 아직 안 된 사람 칠판 봅시다. 기억에서 식을 정리하라 라고 했는데 할 게 없잖아. 제곱도 없고 탄젠트도 없어. 그럼 할 수 있는 건 통분밖에 없지. 통분하자. 코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분의 얘랑 얘랑 곱하니까 1 플러스 사인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하면 분자는 분모는 전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냅두고 요거 전개 좀 해주면, 자 이거 전개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플러스 1이지.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만나서 또 1이 되겠다. 그럼 남는 게 2 사인 플러스 2가 되겠다. 따라왔을까? 그러면 요거 2로 묶으면 사인 플러스 1이네? 약분되네. 해서 남는 게 코사인 분의 2가 남겠다. 그래서 기억은 사인 분의 2가 아니라 코사인 분의 2가 나와야지. 기억 틀렸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할 게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 두 개가 전부라니까? 그럼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 모양상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거의 대부분 통분 약분이야. 자, 니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면 돼. 자, 요거 뭐라 그랬어? 탄젠트 보이면 바꾸라니까.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쪽은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얼추 얘네들이 곱하면 1 나오니까 곱할만 하잖아. 그치? 곱하자. 이거 전개해주면 1 플러스, 잠깐만 이거 전개할까? 자, 어디 보자. 전개 안 한 쪽이 나왔겠다. 자, 이 상태에서 전개해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겠네. 요거 통분해보자. 요거 괄호를. 그럼 요거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분자 몇이야? 1이잖아. 분자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괄호가 그냥 코사인 제곱분의 1이야. 따라서 그럼 얘는 뭐야?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1이지. 사인 제곱분의 1이네. 두 번째 괄호가.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는 셈이 돼버리지. 다음 세 번째 괄호 많이 봤네? 저기 있지? 1마 사인 제곱은 뭐다? 코사인 제곱이다. 세 번째 괄호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어.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괄호는 1마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바뀐다. 보니까 코사인 제곱도 약분돼서 없어지고 사인 제곱도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 결과물은 몇이다? 1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마지막 디귿.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과 같냐? 라고 물어봤네. 자, 그럼 이것도 당연히 할 일 먼저 합시다. 탄젠트를 바꿔주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어차피 할 게 통분밖에 없으니까 통분하자.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럼 요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네? 그럼 1마 코사인 제곱 되지? 그럼 또 보이네.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금방금방 보여. 뭐야? 이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종 형태가, 좌변의 최종 형태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4제곱이 되겠다. 따라왔을까? 괜찮니? 좌변은 이렇게 나왔고 우변도 갑시다. 우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뭐야? 똑같네. 이거 또 맞다. 많이 해보면 돼. 여기는 어차피 쓸 게 2개밖에 없어. 그 미적분 2를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나중에 많은 공식들을 배울 거야. 미적분 2에서는 아마 여기 칠판 꽉 찰 거다, 공식. 그건 뭐 배우는 사람만 하면 되고. 됐지? 자, 다음 375번 봅시다. 이제 이거 지울게. 이제. 자, 375번을 보면, 자, 이제부터 아마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시작할 텐데, 세타의 범위를 줬지? 그럼 세타의 범위를 줬다는 건 당연히 이 각의 크기가 요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메인으로 따지자면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맘 편해. 그러면 얘는 2사분면 각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구나 라고 준 거지. 이거 깔아두고, 자, 이때 사인 세타가 뭐 쉬운 문제네. 7분의 루트 21일 때 탄젠트 구하래.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했지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못하면 안 돼. 절면 안 된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라도 알면 나머지는 무조건 구한다. 삼각형 그려서. 그게 제일 편해. 삼각형 그려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7 루트 2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그냥 구하면 되지. 그러면 탄젠트를 구하랬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2 루트 7분의 루트 21 해서 2분의 루트 3인데 마지막 부호. 끝. 오케이? 지금 물론 이 페이지에서 이 문제가 갑자기 왜 나왔냐 나오는 거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 수식들을 이용해서 탄젠트로 바꾸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아무도 안 풀어. 뭐라고 그렇게 풀어? 방금 우리 했던 거는 식을 복잡한 식을 정리할 때만 쓰면 되고 이거는 그냥 삼각형 그려. 얘들아. 아주 심플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것도 한 문제 하고 넘어갑시다. 376번. 일단 식을 변형해서 식에서 준 정보를 뽑아내는 게 우선이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식을 정리하면 뭐 할 수 있니 얘들아? 사인 값 나와야 되는데 맞나? 그 주어진 식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1 요 식을 정리해보면 뭐 통분밖에 없지.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돼서 이거 뭐야? 사인 제곱이지? 사인 제곱분의 2가 되고 얘가 4분의 9다. 식이 이렇게 짜이는 거지. 이게 이제 빨리 되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사인 제곱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사인 제곱의 값이 9분의 8. 그러면 사인은 풀마 3분의 2 루트 2지. 근데 3, 4분면에 가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겠네. 자, 그러면 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 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고
부호는 어차피 몇 사분면의 각이냐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끄고 그냥 삼각형 하나 쓱 그리면 되지. 4분면 따질 거 없이. 그러면 사인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루트 2고 그럼 여긴 1이겠네. 그럼 이걸로 나머지인 코사인과 탄젠트 구해주면 코사인은 3분의 1이고 탄젠트는 2루트 2일 텐데 3, 4분면이랬으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끝.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정답. 되니? 이렇게 풀면 되고요. 괜찮지? 다들? 자, 다음 379번 봅시다. 요 페이지만 마무리 짓자. 자, 379번. 아까 내가 말했던 거야. 지금 우리 얘기했던 거 다 하고 있어. 자, 문제에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줬어.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던 간에 일단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알 수 있다. 그리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도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둘 다 물어봤지. 자, 갑시다.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또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보잖아? 얘들아?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식이 나왔잖아? 그럼 에지간하면 제곱해놔. 에지간하면 제곱해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아니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관계지. 오케이? 지금 내가 말한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384번이야. 요거 숙제를 할 때 한번 잘해봐. 생각 잘해야 돼. 방금 내가 말한 거 있지, 얘들아? 사인 플러스 코사인 또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면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해봤자 뭐 할 게 없거든. 알겠지? 제곱을 해야 돼.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제곱을 하면 얘는 배운 대로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지. 그러면 이쪽도 제곱했을 거 아니니? 그러면 2분의 1이지. 그래서 정리만 쓱 해주면 내가 원하는 사인 코사인 값이 그냥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지. 자동이야.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 보자마자. 자, 다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갑시다. 머릿속에 얘들아 어차피 뒷페이지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과 곱 이런 거 하면 너희 머릿속에 근각에서의 관계나 곱셈 공식에서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이거 많이 했었잖아. 얘네 둘과 얘까지 만들어지는 식 뭐였어?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하면 되지. 알잖아? 그러면 알고 있잖아. 다 집어넣자. 얘는 요거니까 제곱하면 2분의 1. 얘는 플러스 1. 2분의 3이네. 내가 알고 싶은 애의 제곱값이 얘니까 얘는 풀마 루트 2분의 루트 3. 즉 풀마 2분의 루트 6이겠지. 그럼 이제 풀마만 정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4분면을 줬겠지. 뭐래? 세타는 2, 4분면 각이다. 그럼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차는 플러스겠지. 정답. 자, 정리됐으면 그 옆에 381번 풀고 싶시다. 381번. 이 문제도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줬고 구하라는 거를 통분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 야 그러면 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만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얘를 통해 구하면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식 그냥 쓰면 돼. 쓴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전체 제곱은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1에다가 3분의 2를 더하지. 3분의 5. 그러므로 내가 알고 싶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값은 풀마 루트 3분의 루트 5. 즉 풀마 3분의 루트 15가 되겠다. 그럼 풀마만 적으면 되겠지? 몇 사분면각? 4사분면각.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겠네. 됐네? 구했네. 끝! 얘는 여기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 분자는 여기 있지? 3분의 루트 15. 정답 마이너스 루트 15. 끝! 이렇게 푼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